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위험 기반 검사, 그러니까 RBI 관련 기술 문서랑 발표 자료들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설비 노후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산업 설비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 같이 아주 큰 장치 산업에서는요, 설비 하나하나가 생산이나 안전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사고 한 번 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존처럼 그냥 모든 설비를 정해진 기간마다 점검한다. 이런 방식의 좀 비효율적인 면을 넘어서려는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이 RBI입니다. 아, 그 자료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비효율성 문제요. 네네. 실제로 정말 위험한 설비는 전체의 한 20%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아요. 근데 나머지 80%에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건 좀 낭비일 수 있다 이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RBI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럼 RBI는 그 20%를 딱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설비에 똑같은 자원을 붓는 게 아니고요. 각 설비가 고장날 가능성, 이걸 사고 발생 가능성, LOAF라고 하는데요. LOF요? Likelihood of Failure. 네, 그리고 사고가 딱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클까? 이게 사고 파급 효과, COF입니다. Consequence of Failure. 아, COF.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요. 이걸 곱합니다. 그러면 개별 설비의 위험도, 리스크가 계산되는 거죠. 위험도는 사고 가능성 곱하기 사고 파급 효과. 공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공식은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이랑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료 보니까 가능성은 설비 재질이나 부식 속도, 과거 검사 이력 같은 기술적인 데이터로 보고 네, 파급 효과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유해물질 누출 범위, 화재 가능성, 더 나아가서 인명피해, 환경오염, 심지어 비즈니스 손실까지 다 따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평가예요.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사고 나면 대응은 잘 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거죠. 와,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계산된 위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사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위험하면 더 자주 보고 덜 위험하면 좀 느슨하게 하나요? 네, 기본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된 설비는 검사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초음파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검사 범위도 좀 넓히고요. 아하. 반대로 위험도가 좀 낮다 이러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연장도 가능하군요. 네,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곳에 집중시키는 거죠. 효율화네요. 그 효과가 듣기로는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미국 석유협회 API 주도로 개발돼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꽤 보편화됐죠. 안전성, 신뢰도 향상은 기본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자료에 보니까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일부 사례에서 그 정도 규모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점검 비용 좀 아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설비의 신뢰도 자체가 올라가고 또 가동률도 높아지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관리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혁신적인 방법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RBI는 주로 설비 자체의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기는 사고 발생 가능성, 즉 LOF를 관리하고 낮추는 데 강점이 있어요. 네, 가능성 줄이기. 그렇죠. 근데 일단 사고가 뻥 터졌을 때 그 피해 규모,
COF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는 좀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방어벽을 더 튼튼하게 쌓는다거나 비상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건 RBI의 주된 영역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접근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확률을 줄이는 것하고 일단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는 건 별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또 다른 한계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 운전하시는 분의 조작 실수라든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설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다른 유형의 위험인데 이런 것까지 RBI가 다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좀 부실하다거나 분석가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 문제. 네, 위험도 평가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안도감을 주거나 엉뚱한 데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데이터의 질하고 사람의 전문성, 결국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RBI를 도입하고 운영하려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잘 만들고 또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요. 이 RBI라는 것은 결국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안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위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설비를 바라보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위험을 체계적으로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복잡한 시스템의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아주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험 기반 검사 RB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위험 기반 사고 방식이 꼭 산업 설비에만 적용될까 하는 거예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 건강관리나 재정계획 같은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각 선택지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이나 파급 효과를 따져보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